전쟁 중에 육군본부를 비롯한 군 관련 기관들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으로 초반에 계속 밀리던 정부는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내려갔고 육군본부도 퇴각을 거듭했지요. 부산까지 내려간 임시수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었지만 육군본부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대구로 다시 옮겨왔고 1955년에 서울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때 육군본부에서 사용한 건물은 일제강점기의 대구 세무감독국이었던 곳입니다. 세무감독국은 지금으로 치면 지방국세청에 해당합니다. 위치는 중구 동인동으로 지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있는 곳이었지요. 한국은행이 동인동에 청사를 지어 이전한 것은 1971년이고 그전에는 포정동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조선은행이 해방 후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개편돼 업무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육군본부 옆에 군인들이 올라가 있는 건물은 대구 의과대학 건물로 보입니다. 지금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이지요. 전쟁 중에 학교들이 군용시설로 많이 징발됐는데 대구 의과대학에는 미국 군사고문단 간판이 붙어있네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대구 자해의원에 설치된 의학강습소에서 출발합니다. 관립병원인 대구 자해의원에 설치됐던 의학강습소가 33년에 의학전문학교가 되었고 광복 후 대구 의과대학으로 승격됐습니다. 의과대학 맞은편에 있는 부속병원은 육군병원으로 이용됐습니다. 1928년 도립 대구의원으로 지었다가 의학전문학교가 의과대학으로 승격될 때 부속병원으로 이관되었고 전쟁 때 제1육군병원이 되었지요. 이 2층짜리 벽돌 건물은 지금도 경북의대병원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목동에도 제1육군병원 간판을 건 곳이 있었다네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미 제5공군 사령부로 사용된 이곳은 대봉동의 대구상고 본관입니다. 대구상고는 1984년 달서구 상인동으로 이전한 뒤 2003년에 일반 계열로 전환하며 상원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상고가 이전한 뒤 학교 건물들은 다 헐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센트로폴리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에서 2020년까지 이 건물을 사용했었지요. 언덕 위의 이 학교에도 미 공군이 주둔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건물 모습으로 보아 신명여학교 본관입니다. 1907년 신명여자중학교로 개교했고 일제강점기에 남산여학교로 개명당했지만 광복과 동시에 이름을 되찾았지요.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미 공군에 징발되자 제1교회와 서문교회 등에서 수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51년 학제 개편으로 여고와 여중으로 분리됐는데 중학교는 53년에 성명여자중학교로 개교했고 신명여고는 2004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군 제16포병사단 본부로 쓰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기록을 보면 16포병사단은 영남중고에 있었다는데 이 사진의 건물은 십자가가 달린 걸로 보아 학교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역에서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을 위해 군악대가 환송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역은 각지의 병력이 집결하고 전선으로 떠나는 곳이었지요. 대구역은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영업을 시작했고 1915년에 2층짜리 목조 역사가 준공됐습니다. 이 역사는 꽤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1978년 새로운 역사가 세워졌고 2003년 또 다른 민자 역사가 건설됐습니다. 군사시설이 된 대구역 광장에 철조망이 둘러졌습니다. 왼쪽으로 중앙로 입구가 보이고 광장 옆쪽 붉은색 건물은 전쟁 중에 잠시 군인극장으로 사용되던 대구방송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공회당으로 문을 열었다가 광복 후에 KBS 대구방송국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1975년 이 자리에 대구시민회관이 문을 열었고 2013년 시설을 보완해 재개관한 뒤 2016년에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쓰러져 잠든 사람과 구걸 중인 어린아이가 전쟁의 비극을 다시 일깨우고 역사 앞 선전탑에 쓰인 구호가 결연합니다. 대구역 광장을 둘러싼 철조망 주변으로 노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구역 앞쪽에 대전과 김천행 시외버스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동성로 북쪽 입구인데 현재 대구 스테이션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기차역 앞이라 그런지 식당들이 많이 보이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 노선이 정리됐는지 행선지가 꽤 많아졌습니다.
부산이나 마산처럼 같은 영남권은 물론이고 경기도 수원과 충남 천안 같은 도시도 보입니다. 대구역 맞은편에 극장 간판이 보입니다. 대구역 앞 극장으로는 개봉관인 대구극장과 재개봉관 송주극장이 있었지요. 대구극장 자리는 지금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되었고 송주극장은 송죽시어터라는 이름으로 다목적 공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큰 길에서 군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극장 앞 북성로 입구입니다. 북성로는 일제강점기의 대구 최고의 번화가였던 곳입니다. 북성로에 있던 4층짜리 미나카이 백화점은 당시로서는 무척 큰 건물이었고 무엇보다 대구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시내에 군용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곳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위치에서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을 보면 대구극장 앞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간 사거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구역과의 거리감으로 봐서는 중앙로와 경상가면길이 만나는 사거리 같습니다. 1952년 8월 선거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범석 장군의 홍보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1공화국 때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는데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입후보에서 선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점들 간판이 죄다 한자로 적혀 있는데 쓰는 방향은 한문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나가는 것과 한글처럼 왼쪽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이 교차로는 남성로 입구 같은데 중앙로 쪽을 바라보면 소방서 막루가 보입니다. 미군 정하이던 45년 11월에 설립된 이 소방서는 61년에 동성로로 이전했다가 75년에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남성로와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동성로입니다. 현재 동성로 관광안내소가 있는 곳 정도가 되겠네요. 동성로 한일극장은 이때 문화극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키네마 구락부로 문을 열었고 광복 후에는 문화극장이라고 했지요. 50년 여름 대구에 임시수도가 있을 때는 국회의 사당으로 쓰였고 53년부터 57년까지는 중앙국립극장 역할을 했습니다. 국립극장이 서울로 돌아간 뒤 개인이 인수해 극장 영업을 시작하며 한일극장이라는 이름이 되었지요. 90년대 옛 건물이 철거되며 극장이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에 생긴 쇼핑몰의 시네시티 한일이 문을 열었고 몇 차례 이름이 바뀌다가 지금은 CGV 대구 한일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다른 극장입니다. 존혜인이 주연한 성남파도를 상영 중인데 어느 극장인지는 알 수 없네요. 간판에 동성로일가 13번지 주소가 적혀있는 서점입니다. 서점이라는 큰 간판 안에 책과 종이와 담배를 파는 가게가 함께 있네요. 국정교과서 지정판매점에 경북육상경기연맹 간판까지 달린 걸 보면 나름 비중 있는 장소 같습니다. 도포에 갓을 쓴 노인이 시외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역 앞 터미널은 아니고 시내 큰 길에 있는 정류장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어떤 행사라도 다녀오는 걸까요? 한자로 뒤덮인 간판들 속에 티룸이라고 적힌 영어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시내 큰 길에서 수레에 통을 싣고 다니며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이 수레를 신기해하면서 농담처럼 허니카트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군인회관이 있는 이곳은 영화 간판이 걸려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걸로 보아 중앙로나 동성로 같은 시내 중심가일 것 같습니다. 내 고향 다방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이 소녀는 학교는 다녔던 걸까요? 이때만 해도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장작가게 옆에서 지게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라 시내에도 장작가게가 많았습니다. 달성공원 위에 2층 누각이 서 있습니다. 본래 경상가명의 정문이었는데 1920년경 달성공원으로 옮긴 겁니다. 경상가명은 1601년부터 포정동에 있었는데 1910년 그 자리에 경북도청이 들어섰고 헌병대까지 들어오면서 선화당과 징청각을 제외한 가명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문인 관풍루는 달성공원으로 옮겨졌지요.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관풍루는 1973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공원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사실 달성은 역사적으로 꽤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성곽 발달을 연구할 때 가장 이른 시기의 형식을 볼 수 있는 곳이라네요.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이나 달불성도 달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달성공원에서 남쪽을 보니 멀리 계산성당이 눈에 들어오고 가까이에 뾰죽탑 교회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문교회 같은데 서문교회의 옛 모습을 모르니 확신할 자신은 없네요. 일본식 기와를 얹은 집들 사이로 드문드문 초가집이 보입니다. 50년대 초에 이 정도면 초가집이 적은 편 아닐까요? 북쪽으로는 농경지가 더 많이 보이고 아직 도시가 덜 형성된 모습입니다.
대구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신천 주변에 판자촌을 형성했습니다. 신천은 비슬산에서 발원해 대구 시내를 남해서북으로 흐른 뒤 금호강으로 합류합니다. 피란민이 특히 많이 몰린 곳은 칠성시장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란민들을 신암동을 비롯한 몇몇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그렇게 신천과 금호강 사이 지역의 거주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동촌에서 칠성시장으로 건너가는 다리는 신천교였는데 사진에 보이는 다리가 그 신천교일까요? 신천교는 1929년 준공됐는데 90년대 말에 다리를 다시 놓으면서 칠성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65년 준공된 제2신천교가 신천교라는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신천에서 멱도 감고 빨래도 하며 버틴다지만 겨울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하기도 힘드네요. 대구 시내 북쪽 지역을 감싸듯이 휘돌아 흐른 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건너에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기지의 코드명은 알파벳 K에 숫자를 붙이는데 대구 비행장은 K2입니다. 1930년대 일본군이 만든 얼주로에 K2 기지가 들어섰고 전쟁이 끝난 후 민항기도 취항하고 전투비행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대구국제공항이 함께 있어서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활주로를 비롯한 시설 대부분이 공군에 속하는 군 공항입니다. 군기지가 들어오자 주변에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서둘러 만든 새집인 게 티가 나네요. 시내만큼 밀집되진 않았지만 비행장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마을들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비만 오면 길이 움푹움푹 파이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토사가 잔뜩 쌓인 지저분한 하천에 낚싯대를 들이운 아이가 있고 어떤 집은 피란민의 판잣집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네요. 비행장 너머 803 방향으로도 마을이 보이는데 큰 산에 막혀서 그런지 이곳은 지금까지도 도시화가 크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